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동화 5-1단원 읽기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은 다양한 읽기 방법, 예를 들어서 소리를 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음독과 묵독으로 구분되고 글을 읽는 범위에 따라서 통독과 발췌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이 나오고 과정 중심의 읽기 방법,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에 할 수 있는 읽기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지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문은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라는 조선시대의 서양화에 대한 지문이 나오고, 두 번째 지문은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라는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지문이 나와요. 그럼 이 두 지문을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 라는 지문과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라는 지문은 둘 다 성일명문이에요. 서양화 조선을 깨우다는 해설적, 객관적, 예시적 성격을 띠는 설명문으로 조선을 놀라게 한 서양화가 주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병렬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고,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를 언급하며 글을 끝맺고 있어요. 이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글의 서술상 특징, 내용 전개 방식이에요.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도 마찬가지로 이 특징이 반드시 출제되는데요. 이 생각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는 다양한 방법을 주제로 하는 설명문으로 흥미로운 예를 들며 이해를 돕고 있고, 개념을 정의하며 추상적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어요. 두 지문의 특징이 설명문이라는 것 이외에도 예를 들었다는 것,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다는 것, 병렬적으로 구성했다는 것이 공통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구성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화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을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원근법과 입체감을 잘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서양화의 공감 표현법이 조선 후기 그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양 화법을 사용한 작품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여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도를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본문을 통해서 볼게요. 동양화에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대로 하늘이 되기도 하고 안개나 공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되기도 하는데, 서양화에서는 빈 곳을 허용하지 않아요. 즉 동양화는 여백을 사용하고 서양화는 여백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서양화에서 여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작품에 빈 곳을 남기면 미완성작으로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조선의 산수화에서 하늘은 여백으로 비워진 공간이지만 서양화에서는 하늘이 새이 칠해진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여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죠. 그런데 서양화의 영향으로 조선 후기 산수화에도 하늘에 채색한 그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강희연의 인왕산도인데요. 이 그림이 여백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한 그림인 거죠. 그 다음 서양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시했고 동양은 정신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화폭에 담으려고 원근법과 화려한 색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했으나, 동양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그리기보다 마음으로 해석하여 표현하고자 해서 대상의 의미와 느낌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어요. 이렇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삶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동양화와 서양화에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즉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회화적 표현을 낳았다는 것이에요. 글의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글에 독자가 글을 읽으며 한 생각이 10개가 넘게 제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독자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방법을 활용한 건지, 경험과 배경지식 활용하여 읽기인지, 예측 및 추론하며 읽기인지, 이런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을 보면, 두 번째 지문보다는 첫 번째 지문이 더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두 번째 지문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서술상 특징이고, 이 소제목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소제목을 빈칸 처리하고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소제목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돼요. 우선 창의력의 사전적 정의를 제시하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창의력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바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요. 이 연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시하고 그 다음 창의력을 키우는 2번째 방법으로 호기심을 얘기해요. 서로 관계없는 것들을 연결하는 능력은 창의력의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호기심은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말하면서 호기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3번째 방법으로 생각의 틀을 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4번째, 생각의 기억과 정리를 위해서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글이 끝나요.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서술상의 특징, 내용 전개 방식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답법을 사용한 부분에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죠. 이렇게 출제되면 이 선지는 맞는 선지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과정 중심의 읽기 방법, 읽기 전, 읽은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읽기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